안녕하세요. 저는 연출가 윤봉구입니다. 주로 연극 작품을 연출해 왔고요. 연극 외에도 각종 공연 예술 부분을 연출했습니다. 축제의 개막식 또는 폐막식 때의 어떤 그 공연들을 연출을 하거나 예술 감독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저는 연극영화과를 처음에 이렇게 전공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대학에서 연극반으로 이렇게 서클 활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군에 가기 전에 잠시 이제 그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하다가 동아리 출신들이랑 같이 모여서 야,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연극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어떤 아마추어적인 느낌으로 연극을 시작을 했다고, 동아리로 시작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1980년 11월 11일 여기 수원, 그 당시에 이제 시민회관이었죠. 그 당시에는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또는 기타 공연장들이 없었고 오직 수원 시민회관 분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명도 열악하고 음향시설도 굉장히 열악했지만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 예식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수원에서 그러다가 계속 연극 쪽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연극을 많이 하면서 그에 대한 공부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아무래도 힘이 약하다 보니까 대표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예술가들의 대표 역할을 또 해보겠다라고 나서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연기자로서의 이제 그 기량이나 성량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 극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표를 맡다 보니까 연출을 누군가를 모셔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연출 외부에서 모셔오려면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같이 연출 공부를 하면서 단원들이랑 같이 작품을 만들어 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출 쪽으로 가게 된 거죠. 제가 이제 81년도인가 2년도인가 여기 그 경기 종합예술제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때 제가 그 아마추어 동아리로 참여를 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그 연출상을 받았어요. 그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기를 계속하게 된 동기부여가 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나름대로 내가 인정을 받았고 여기에 가능성이 있구나, 할 수 있겠다, 나는 그냥 아마추어로만 해볼까 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난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이제 저 열심히 그쪽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 작품 활동을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정부 정책이나 시책이나 법과 제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이제 그 제안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표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대표로서, 그러니까 연극계 대표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하나의 일개 극단 또는 일개 하나의 연극인으로서 얘기하는 거하고 틀리다 보니까 경기도 연극협회 회장을 한 10여 년 했어요. 그 다음에 경기예청 회장도 한 4년 했고 또 한국을 대표하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보자, 이제 그런 의도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품 활동이 아무래도 예술행정, 예술경영 이런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은 좀 뜸해지게 됐죠. 그 연극을 비롯한 예술가들이 작업에 전념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그런 좋은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 또 도민들, 국민들이 같이 향유함으로써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 정책적인 거, 법이 필요하면 법,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 그런 그 분들한테 저희의 의견을 대표가 모아서 전달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연출가라는 그 역할 자체가 소통을 통해서 서로 하나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또 그런 역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달하든가 작품의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연출가로서의 하나의 역할이다. 힘들지만 그 역할에 굉장히 만족하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처음으로 작품을 해서 연출상을 받았던 이제 토끼와 포수라는 작품, 일종의 이제 블랙 코미디인데요. 굉장히 그 많이 공연된 작품이에요. 1960년도에 국립극단에서 당시 최보람 선생이 주인공을 해서 히트한 아주 오래된 작품이에요. 그 작품을 제가 이제 1980년에 해서 연출상도 받고 또 관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호응도 받고, 또 그 이후로도 그 작품을 제가 이제 몇 번 공연을 해서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 기억이 많이 남는 작품은 뮤지컬 유랑극단이에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뮤지컬 한두 작품, 몇 작품 했지만 이금선 선생의 유랑극단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 그 신극사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한국 연극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경기연극 50주년 기념해서 이렇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이 가장 저한테는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또 어떤 전극 스타일의 작품을 뮤지컬로 만들어내서 나름 관객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았던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다른 예술 분야랑 이제 그 조금 특이한 게, 연극은 같은 종합 예술이면서도 현장성이 굉장히 높다. 즉 현장에서 관객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그런 공연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시간성이 있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번 지나가면 영화나 또는 어떤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두고두고 계속 리바이벌 할 수 있지만, 연극은 한 번 공연하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공연을 하더라도 똑같은 분위기가, 똑같은 감성이 나타날까? 똑같은 관객들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관객들이 받는 그런 호응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현장감 있는 예술이다. 이것이 다른 공연들 또는 다른 타 예술 분야하고는 조금 더 다른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특이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제 코미디를 좋아하는데, 그 웃음을 통해서 관객들로 하여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제가 좀 선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웃음을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재미를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루하게 공연장에 있는 것보다는 재미있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웃음을 주자는 것이 제 이제 가장 연출을 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를 제가 많이 주는 부분은 메시지 전달이에요. 이 연극을 통해서, 이 공연을 통해서 관객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들은 사회의 그 어떤 모순, 부조리, 또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출산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다문화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주고자 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해답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보자, 같이 고민해보자 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것이지, 해결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관객들과 하여금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 한 번 더 우리가 참 지나가듯이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를 갖다, 웃으면서 재밌게 보면서 그런 작품을 만들자는 게 이제 제 연출의 포인트입니다. 수원이라는 이 기억적인 공간이
다른 것보다도 여기 이제 수원 화성이 제일 먼저 이제 우리들한테 떠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조대왕, 효, 그런 어떤 우리 선조들의 문화예술이 선조들의 의지라고 해야 될까, 그분들의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물들여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공연은, 연극 공연은 아무래도 지역성에 더 기반을 많이 두고 있죠. 더 많은 공감을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작품들은 세계적으로 더 뻗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 수원이라는 도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술은 공유거든요. 작품을 보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작품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작품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예술 교육은 물론 성인 돼서 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면 더 좋겠죠. 청소년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법적인, 제도적인 게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문화예술을 학습하고 공유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문화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주민센터에. 거기에도 좀 더 이 순수예술 문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스템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의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지역 예술가들하고 이렇게 멘토링으로 엮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예술 강좌가 될 거고 좀 더 전문적인 예술 강좌가 생길 거고 그러다 보면은 지역의 예술가들하고 지역의 이제 그 주민들하고의 멘토링이 되다 보면 어떤 서포터스도 될 수 있다. 그분들이 그러다 보면 지역 예술가가 성장하고 또 지역민들의 예술 향후 욕구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도시, 예양 도시 수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